아들을. 엄마,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 보셨어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일로 손해볼 수 있는 상황들 정리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공감해 주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순간 방심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60대 중반인 홍 여사님이 장 보시고 집에 가시는 길이었대요. 장바구니 무겁게 들고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바로 옆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정말 순식간에 위에서 철근 파편 같은 게 떨어져 내리면서 홍 여사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다행히 크게 아프진 않은 것 같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셨어요. 아무 조치도 안 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어느 토요일 저녁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요. 어느 70대 아저씨가 저녁 산책 중이셨는데 자전거 타던 초등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대요. 그대로 충돌했어요. 박 아저씨 무릎이 부딪혔고요. 아이 부모님이 달려오셔서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박 아저씨는 애가 한 건데 그냥 괜찮다고 하시고 보내드렸대요. 엄마, 이 두 분 다 지금 너무 후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며칠 뒤부터 통증이 심해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증거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신고 기록도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엄마, 이런 사고가 진짜 흔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 그 순간에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나중에 통증이 와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엄마 혼자 병원비 내시고 아프신 건 엄마 혼자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상에서 갑자기 사고 당하셨을 때 그 순간 꼭 하셔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짜 중요해요. 메모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엄마,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 싶으시면요,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엄마한테 꼭 필요한 정보만 계속 가져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홍 여사님 얘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장 보시고 집에 가시던 길이었어요. 옆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고요. 갑자기 위에서 철근 파편 같은 게 떨어져서 어깨를 스쳤어요. 순간 놀라셨지만 크게 아프진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에이, 조금 스쳤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사흘 뒤부터요, 어깨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요. 병원 가셨더니 근육 손상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뒤늦게 공사장에 연락하셨는데 공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희는 그런 사고 모르는데요. 증거 있으세요? 홍 여사님은 할 말이 없으셨어요. 사진도 안 찍으셨고 신고도 안 하셨으니까요. 결국 병원비는 본인이 다 내셔야 했어요. 엄마, 이게 제일 흔한 실수예요. 그 순간에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사장 낙하물 사고는요, 시공사가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공사하다가 누가 다치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 꺼내서 사진 찍으세요. 떨어진 철근 파편, 다치신 부위, 공사 현장 전체 모습 다 찍으세요. 그리고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전화하세요. 사고 났다고 기록 남겨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받는 게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는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같은 곳에서 사고를 기록했다는 증거로 꼭 받아두셔야 해요. 그 다음에 경찰한테도 신고하세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사건 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건 접수 번호랑은 다른 거예요. 사건 번호는 경찰이 사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는 번호예요. 둘 다 받아두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이렇게 해두시면요, 나중에 병원비랑 치료비를 시공사 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작은 파편도 증거 없으면 큰 비용으로 돌아와요. 정말 중요해요. 그 순간에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얘기 해드릴게요. 토요일 저녁 7시였어요.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요. 70대 아저씨가 저녁 산책 중이셨대요. 날씨도 좋고 기분 좋게 걸으시는데 갑자기 자전거 타던 초등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대요. 그대로 충돌했어요. 아저씨 무릎에 부딪혔고요. 순간 넘어지실 뻔하셨대요. 아이 부모님이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죄송해요. 애가 모르고 한 건데 괜찮으시죠? 크게 안 다치신 것 같은데요. 박 아저씨는 무릎이 좀 따끔했지만 애가 한 일이니까 괜찮다고 하셨대요. 부모님 연락처도 안 받으시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틀 뒤부터요, 무릎이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가셨더니 무릎 인대가 손상됐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그날 산책로에서 자전거 탄 아이 찾아달라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얼굴도 정확히 기억 안 나시고 연락처도 없으니까요. 결국 병원비는 본인이 다 내셔야 했어요. 엄마, 이것도 정말 흔한 실수예요. 애가 한 일이니까 괜찮다고 넘어가시는 거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아이가 한 일이어도 부모님이 책임져야 하거든요. 부모님이 가입하신 보험에 개인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상생활 중에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덧붙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누굴 다치게 했을 때 보험사가 대신 치료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부모님 연락처 꼭 받으세요. 그리고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세요. 사고 났다고 기록 남겨달라고 하세요. 여기서도 접수번호 받으시고요. 그리고 CCTV 확인 요청하세요. 단지 안에는 CCTV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두시면요, 나중에 부모님 보험으로 치료비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이 일이라도 부모 책임이니 꼭 연락처를 받아두셔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얘기 해드릴게요. 서울 종로구였어요. 낮 3시쯤이었대요. 68세 김말자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어요.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빨간불을 무시한 전동 킥보드가 달려왔대요. 그대로 충돌했어요. 할머니는 손목을 짚으면서 넘어지셨고요. 손목이 골절됐어요. 킥보드 탄 사람이 놀라서 내렸어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병원 가시면 연락 달라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아프긴 했지만 일단 전화번호만 받고 헤어졌대요. 경찰 신고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 가셨더니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치료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킥보드 탄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래요. 문자도 안 읽히고요. 결국 연락이 끊긴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셨대요. 경찰 신고도 안 했고 증거도 없으니까요. 엄마,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전동 킥보드는요, 보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해자가 나중에 연락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무조건 경찰 신고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경찰한테 신고하면 사건 번호를 받게 돼요.
이 사건 번호가 있어야 나중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목격자 계시면 연락처 받으세요. CCTV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주변 차 블랙박스도 확인 요청하세요. 이렇게 증거 확보해 두시면요. 가해자가 나중에 연락 안 받아도 경찰이 찾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일단 치료는 빨리 받으셔야 돼요. 엄마가 가입하신 실손보험으로 먼저 치료비 처리하세요. 나중에 가해자한테 다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구상청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엄마가 먼저 낸 돈을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대신 받아주는 절차예요. 엄마 돈으로 먼저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받는 거예요. 보험사에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실손보험으로 일단 치료비 처리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요. 엄마, 킥보드는 보험 없는 경우 많으니 경찰 신고가 안전망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엄마, 여기까지 3가지 얘기 들으셨는데요. 이런 사고들 흔하게 일어나죠?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해요. 엄마, 잠깐 영상 멈추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엄마 생각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어서 4번째 얘기해드릴게요. 평일 오전 10시 성북구 주택가 골목이었대요. 82세 김순자 할머니가 장바구니 들고 걸어가시는 길이었어요. 골목이 좁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옆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튀어나왔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옆으로 피하셨는데 그 순간 발을 헛디디셨어요. 넘어지시면서 발목이 꺾였고요. 오토바이는 그대로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발목이 너무 아팠지만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직접 부딪힌 건 아니니까 내가 잘못 피한 건가? 오토바이 탓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냥 집에 가셨어요. 병원도 안 가시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발목이 퉁퉁 부어서 일어나실 수가 없으셨대요. 병원 가셨더니 발목 골절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셨는데 이미 늦었어요. 오토바이 번호판도 못 보셨고 CCTV도 며칠 지나니까 확인이 어렵더래요. 결국 할머니는 혼자 병원비 다 내셔야 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사고예요. 이걸 비접촉 사고라고 해요. 차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엄마가 놀라 피하다가 다치셨으면 그건 가해자 책임이에요. 엄마 잘못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주변 확인하세요. 가게 CCTV 있는지, 주차된 차 블랙박스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바로 가게 주인한테 부탁하세요. CCTV 지우지 말아달라고요. 왜냐하면요, CCTV는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자동으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48시간 안에 요청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주변에 목격자 계시면 연락처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경찰한테 바로 신고하시고요. 여기서도 역시 사건 번호를 받아두셔야 해요. 이렇게 증거 확보하시면요, 가해자 찾았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해자를 못 찾으셨어도요, 엄마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라는 걸 가입하셨으면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해자를 못 찾았거나 가해자가 보험이 없을 때 엄마 보험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험사에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고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요. 엄마, 안 부딪혀도 사고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얘기해드릴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은평구 대형마트였대요. 65세 되시는 홍 여사님이 계산대 앞에서 줄 서 계셨어요. 사람이 많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옆 진열대 위에 있던 음료 상자가 떨어졌대요. 홍 여사님 어깨를 강하게 쳤어요. 순간 너무 놀라셨고 어깨가 얼얼했어요. 마트 직원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홍 여사님은 당황하셔서 그냥 괜찮다고 하셨어요. 직원은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고 상자만 치우고 갔어요. 홍 여사님은 그냥 계산하시고 집에 가셨어요. 사진도 안 찍으셨고 신고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요, 어깨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다음날 병원 가셨더니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하더래요. 치료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트에 전화하셨는데 마트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희는 그런 사고 접수된 게 없는데요. 증거 있으세요? 홍 여사님은 할 말이 없으셨어요. 엄마, 이것도 정말 흔한 실수예요. 마트나 식당 같은 곳에서 사고 나면요, 직원이 괜찮냐고 물어볼 때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통증 와도 마트는 모른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당장 관리자 불러주시고 사고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접수번호 꼭 달라고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접수번호가 있어야 나중에 사고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건 번호는 경찰한테 받는 거고요. 접수번호는 마트나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서 받는 거예요. 둘은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휴대폰 꺼내서 사진 찍으세요. 떨어진 음료 상자, 진열대, 다치신 부위 다 찍으세요. 마트 측에서 치우기 전에 빨리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두시면요, 나중에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으로 치료비 받을 수 있어요. 엄마,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접수번호가 곧 증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엄마. 여기까지 5가지 사례 다 말씀드렸어요. 어떠세요? 사실 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엄마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엄마, 혹시 이 정보가 주변 분들한테도 도움될 것 같으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한 분이라도 더 아시면 좋은 정보니까요. 첫 번째요, 현장 기록 남기기예요. 사고 나면 바로 휴대폰 꺼내서 사진이나 영상 찍으세요. 사고 상황, 장소, 다치신 부위 다 찍으세요. 이게 나중에 제일 중요한 증거가 돼요. 두 번째요, CCTV는 48시간 안에 요청하세요. CCTV는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자동으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가게 주인한테, 관리사무소에, 경찰한테 다 요청하세요. 세 번째요, 연락처 확보예요. 가해자 연락처, 목격자 연락처 꼭 받아두세요. 나중에 가해자가 연락 안 받아도 목격자 있으면 증명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요, 관리 주체 있는 공간에서는 접수번호 필수예요. 마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버스 회사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무조건 접수번호 받으세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사고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할 때는 사건 번호를 받으시고요. 접수번호는 회사나 기관에서 받는 거고 사건 번호는 경찰한테서 받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받아두세요. 다섯 번째요, 병원 진단서랑 영수증 다 보관하세요. 진단서, 약값 영수증, 병원 가실 때 택시비 영수증까지 다 모아두세요.
이게 다 보상 근거가 돼요. 여섯 번째요. 엄마가 가입하신 보험 확인하세요. 개인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있으면 가해자 못 찾아도 엄마 보험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사에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보험에 개인 배상 책임 특약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있다면 이번 사고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요. 그럼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일곱 번째요. 감정적으로 합의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현금 바로 주겠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전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마시고요. 무조건 보험 절차로 처리하세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엄마, 이 7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사고 나고 나서 3일에서 일주일 안에 가해자 측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 처리하자고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험사 이름이랑 담당자 연락처 받으세요. 그리고 엄마가 가입하신 보험사에도 바로 연락하세요. 양쪽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거든요. 엄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정보로만 들으시면 돼요.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막상 사고 나시면요, 꼭 보험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까운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상담해 주시거든요. 전화번호는 132예요. 엄마, 오늘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사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증거 확보하시고 신고하시고 접수번호나 사건번호 받으시면 돼요. 이것만 하셔도 나중에 엄마가 억울한 일 당하실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엄마,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요, 엄마가 다치시는 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다치셨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시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요,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엄마 친구분들, 아파트 이웃분들한테요. 다들 알아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 분이라도 더 아시면 그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엄마, 사고는 한순간이에요. 하지만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억울한 일은 막을 수 있어요. 아들이 항상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혹시 막막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엄마, 항상 건강하시고요. 밖에 나가실 때는 천천히 조심히 다니세요. 주변 잘 살피시고요. 혹시라도 사고 나시면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사진 찍고 신고하고 접수번호 받고 연락처 받고 이것만 하셔도 절반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요. 그 순간에는 아프지 않은 것 같아도 나중에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고라도 병원은 꼭 가보세요. 진단서 받아두시는 게 안전해요. 나중에 통증 와서 병원 가시면 사고랑 관련 없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당일이나 다음날 꼭 병원 가보세요. 엄마, 오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 제일 큰 바람이에요. 앞으로도 엄마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사랑해요, 엄마.